가장 최근 정치권을 달궜던 가짜 뉴스는 바로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입니다. 첼리스트의 진술로 거짓말이 드러났지만 민주당 지지층의 약 70%는 아직도 이 의혹을 사실로 믿고 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청담동 술자리 거짓 판명 났지만 경찰 조사로 첼리스트가 아니라고 해서 거짓 판명이 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지층은 70%에 달하는 사람들이 사실이다라고 여전히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도표를 잠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잠깐 팬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청담동 술자리를 했다는 그 주장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지층은 거짓일 것이다. 77.9%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반면 민주당 지지층은 사실이 아님이 판명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69.6%, 70%에 달하는 사람들이 사실이다라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도 여러 논란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서로 진영에 따라서 입장 차이가 다르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내용도 이 보도에는 실려 있습니다. 과연 이게 옳다고 봐야 될지 저희가 좀 고민스러워서 이 주제를 1번 아이템으로 선정을 해봤는데 여론조사 결과가 좀 충격적이긴 합니다. 당시 민주당 지도부까지 가세해서 한 장관을 향해서 술자리 의혹 관련한 날선 공세를 펼쳤었는데 잠시 그때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7월 19일 밤인데요. 청담동에 있는 고급스러운 바였고요. 저는 처음 보는 분인데. 의원님, 저는 다 걸게요. 의원님 뭐 거시겠어요? 저는 법무부 장관직 포함해가지고 제가 뭘 앞으로 어떤 주의 종직이라든가 뭐 다 걸겠습니다. 의원님 뭐 거시겠습니까? 거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이 일은 제2의 국정농단에 해당될 만큼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한동훈 장관은 술을 안 드신다고 들었는데 술 안 먹는 사람도 술자리에 가 있을 수 있죠. 김의겸 의원이 물론 직설적으로 발언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죠. 팩트체크 안 됐는데 그걸 가지고 얘기한다는 거는 김의겸 의원은 사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책임을 지셔야죠. 가짜뉴스 퍼뜨린 사람에 대해서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묻는 풍토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청담동 술자리 의혹 이것뿐만 있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허위 사실로 드러나긴 했지만 이재명 대표의 소년원 복역 의혹도 술자리 의혹과 비슷한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초등학교를 퇴학당하고 소년원에서 복역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지층들은 43.4%가 사실일 것이다. 그다음 민주당 지지층들은 아니다. 이건 거짓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63.7%입니다. 국민의힘의 지지층 중에 40%에 넘는 사람들이 법원의 판단으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진실로 믿고 있다는 것이 최근 신문 통해서 그리고 여론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된 내용입니다. 자, 관련해서 싱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어릴 때 소년원을 갔다 왔다는데 소년공이 아니라 소년원 출신이라더라. 지금 이런 거 막 퍼뜨리고 있잖아요. 그럴 때 그게 아니다라고 친구한테 좀 알려주세요. 말을 해주고 카톡이라도 하나 보내주고 댓글이라도 하나 써주고 사실은 이렇게 이런 좋은 사람이다. 잘할 사람이다. 이런 거 여러분들이 행동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여러 가지 원인 중에는 피보다 진한 진영의 논리가 있습니다. 신문 이어서 확인하겠습니다. 66%가 우리 편은 합리적이고 우리 편이 아닌 저들은 팩트도 무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라는 두 쪽이 낫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내 편은 팩트, 내 편이 아닌 사람들은 가짜 뉴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야 지지층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진영 논리로 생각을 해서 통계나 과학은 뒷전이고 그리고 가짜 뉴스가 그래서 범람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신년 여론조사 결과를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국민 3명 중 2명은 자기와 정치적 입장이 다른 사람들은 객관적 근거를 제시해도
생각을 바꾸지 않고 있다라고 나타났고 국민의힘 지지층의 경우에는 67%, 민주당 지지층의 경우에는 73.1%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원인을 찾자면 이러한 진영의 논리를 조장하고 있는 극단적 여야 모두 다 유튜브 채널들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신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국민 절반이 정치 유튜브를 매일 한 편 이상씩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저도 좀 놀랐습니다. 정치에 관심 있는 분이 이렇게 많을 거라고는 생각을 잘 못했던 저였기 때문에 좀 놀랍긴 한데 보겠습니다. 평소 정치 시사 유튜브 시청 여부를 봤더니 32.3%가 매일 한두 개 정도 본다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14.6%가 매일 여러 개를 본다. 46.9%에 달하는 사람들이 하나 이상은 정치와 관련된 유튜브 채널을 시청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 시사 유튜브 시민들에게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영향도 미치고 있긴 합니다만 그렇지만 일부 극단 유튜브 채널들은 의혹을 짜깁기 해서 영상으로 만들어서 배포한다든지 그리고 가짜뉴스를 무차별 전파하면서 정치적 양극화를 키운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입맛에 맞는 영상에 열광하는 극단적 지지층일수록 후원금을 내는 경향들이 많기 때문에 더 자극적인 콘텐츠를 양상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 이렇게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결과 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글쎄, 저도 이제 댓글들을 가끔 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게 사실은 제가 느끼는 거는 진영 간의 대결도 큰 문제죠. 진영 내에서도 문제입니다. 네. 진영 내에서도 극단적인 사람들이 이제 극단적이지 않고 뭔가 팩트 체크를 하려는 사람들을 오히려 공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같은 진영 내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런 일들은 사실 과거에도 이제 정치에 관한 뭐 의견이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 네. 이제 여러 차례 논란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최근 한 10년 사이에 훨씬 더 악화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정치 유튜브를 국민들이 저렇게 많이 보는지는 잘 몰랐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그래서 서로 헷갈리기도 하고. 근데 그 부분에 관해서 객관적인 팩트 체크를 해주는 정치 유튜브는 또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종의 확증 편향. 자기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언론 매체나 유튜브를 계속 봐요. 네. 그렇게 되면 계속 그 생각만 강화되는 거지 바로 잡혀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게 이제 원인이 되곤 하는데 유튜브만의 문제는 아니고 지금까지 언론도 네. 지금 분열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어느 민주당 언론, 무슨 국민의힘 언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국민들은 그걸 대부분 다 알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유튜브뿐만 아니고 친민주당 매체라고 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아예 보려고 하지도 않고 거기에 드러나는 것을 모두 다 가짜 뉴스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이런 점들이 고쳐지려면 사실은 객관적인 그 팩트 체커들이 좀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아마 시간도 걸릴 겁니다. 네. 서영민 대변인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진영 논리라는 것들이요 오랫동안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정치사를 보면 이 진영 논리 그러니까 본인이 믿고 있는 신념에 기반해서 네. 아무리 그 상대의 얘기들이 진실이라 할지라도 그걸 부인하고 싶은 거예요. 왜? 확증 편향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믿고 싶은 거, 내가 보고 싶은 거 그런 것만 보면서 결국에는 당신은 틀리고 나는 옳다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만족감을 올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와 같이 자신과 같이 신념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뭉쳐서 그걸 또 계속 합리화를 합니다. 그래야 이 본인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질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게 계속 대한민국의 어떤 고착화가 되고 쌓여왔지만 저는 여기에서 이거를 생각하는 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거를 조장하는 정치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론전을 담당하는 미디어 부분들도 좀 솔직히 스스로 개혁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진영 논리라는 것이 스스로 신념은 다르지만 결국엔 정치권이라든지 여론이라든지 이걸 담당하는 사람들이 이걸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더 부추겨서 본인들의 편들을 많이 끌어들이고 여기에 대해서 진영 논리에서 대결하게끔 만들어가는 구조들이 저는 대한민국에서는 좀 이제는 좀
탈피해서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들로 좀 그 지향점을 잡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제 가장 이거에 대한 책임은 이제 정치인에게 있다고 봐요. 그 전에는 상당히 어떤 지역 감정을 이용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지역 감정으로 혜택을 보는 그런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굉장히 재미를 붙였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완화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자기의 극단 지지층을 자극해서 그게 이제 가짜 뉴스가 됐건 뭐가 됐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지지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어떤 정치 이득을 얻고 또 여기에 이제 편승하는 이제 유튜브의 일부 유튜브죠. 전체는 네. 아니지만 또 양극단적인 유튜버들이 사실은 굉장히 극단적으로 얘기할수록 가짜 뉴스를 할수록 경우에 따라서는 저는 굉장히 충격적인 것들이 뭐 전 대통령에서 욕설을 해요. 현 대통령에서 막 노골적으로 욕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또 환호하는 또 극단 지지층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기생하는 그런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은 후원금을 받고 또 구독자를 늘려가고 저 보면 합리적이고 중도적인 입장에서 유튜버를 하는 사람들은 구독자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후원금도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첫째 책임은 정치인에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유튜버에 있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제 방송 패널을 하니까 많이 물어봐요. 이게 네. 사실이냐고. 근데 얼토당토 않는 얘기거든요. 그럼 아니다고 얘기하면 믿지 않고 아니 어디에서 그 방송이 나왔다는 거죠. 어디에서 나왔냐? 그럼 다 유튜브를 근거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유튜브는 상당히 극단적 유튜버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믿고 싶은 만 믿고 현재 어떤 지상파랄지 아니면 뭐 종편 이런 방송을 오히려 믿지 않고 거기에 편승해서 따라가고 거기에서 정치의 신념을 갖고 아무리 우리 편이 잘못해도 거기에 지지하는 거의 뭐 교주처럼 지지하는 그런 성향이 굉장히 우려할 수 있을 만큼으로 가고 있지 않나 그런 걱정이 많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제 더 탐사를 들 수 있을 텐데 실제로 유튜브 채널 더 탐사는 여전히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진실로 보도하고 있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돈벌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광고도 실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신문은 지금 소개해드릴 이 사람도 대표적인 팬덤 정치로 기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바로 김어준 씨입니다. 진영 논리의 비이성적 팬덤이 극성을 치고 있는데 음모론 편향 방송과 주고받는 공생. 그래서 상대편은 절대 악이다라고 이분법적으로 방송을 하는 사람이 바로 김어준 씨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음모론과 또 편향 방송 논란을 빚었던 김어준 씨의 건재함이 바로 이러한 팬덤 정치를 상징하고 있다. 김 씨는 지난 연말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서 하차를 했는데 대신 새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다고 밝혔고 1월 첫 주 동안 기본 구독자 30만 명을 해놓고 시작할 것이다. 장담이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판단으로는 왜냐하면 팬덤 정치 때문에. 게다가 김 씨는 고별 방송하면서 3년 6개월 후에 다시 돌아온다 호언장담했다. 참 뭐 다시 복귀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뭐 이런 경우가 있나 싶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방송이 김 씨 개인의 특정 정파의 무슨 주머니 속 장난감이라도 되는 것인가? 김 씨의 그런 오만방자한 말이 공영방송을 통해 버젓이 나갈 수 있었던 상황은 김 씨가 무슨 음모론을 설파하든 철석같이 신봉하는 극성 팬덤들이 뒤에서 받쳐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근 대변인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사실 유튜브에 대한 문제점은 우리가 하루 이틀 이제 아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많이 내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러한 상황에서 김어준 이라는 인물이 TBS의 뉴스 공장을 상당히 오랫동안 방송을 해왔고 네. 그 방송을 이제 하차하면서 본인이 다시 새로운 유튜브를 개통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자유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자유에 대해서는 꼭 책임이 따라야 됩니다. 하지만 유튜브는 이미 우리 생활 속에서는 이미 언론으로서 깊숙이 국민들 앞에 다가온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아까 보도에도 본 것처럼 실제 하루에 한 편 이상 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유튜브에 대한 어떤 언론의 재갈 물리기 그런 게 아니라 유튜브 스스로도 자기들이 언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기존에 우리 정통 언론이라 하는 그런 언론 방송이나 신문 매체처럼 합당한 그러한 책임에 대한 부분을 우리 이제는 제도적으로 좀 논의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두 번째 부분은 김의겸 의원이 허위사실 유포했고 그게 허위사실이 보도가 됐고 그리고 그 피해가 당사자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데 대한 부분에서
어떤 소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잘못됐다면 거기에 대한 일벌백계 차원에서 이번에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책임 그런 부분들이 하나 자리매김한다면 그러한 부분들도 더 건절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제도적인 방점에 좀 더 보완을 해서 철저한 이런 사회 정화가 될 수 있도록 자유가 보장이 되지만 자유에 따른 책임이 반드시 물어야 된다는 그런 데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박수. 네, 뭐 김어준 씨뿐만 아니라 사실 유튜브에서 보면 뭐 민주당 쪽을 보호하는 패널들 아니면 뭐 국민의힘 쪽을 옹호하는 그런 평론가들이 굉장히 유튜브에서도 많이 보이고 있고 사실 방송에서 이렇게 저희가 지금 하는 이런 방송국에서는 사실상 정제된 단어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객관성과 정확성이 보장된 정보들을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유튜브 생태계의 경우 사실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보면 상당히 자극적인 발언을 할수록 또 극단적인 주장을 할수록 수익이 창출되는 구조가 기본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인데요. 네. 그런 점에서 뭐 김어준 씨 같은 경우에는 TBS라는 그 시민의 지원을 받는 시민의 세금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방송이었기 때문에 더 논란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서 지적하는 것처럼 팬덤 정치라는 것의 문제점은 여야 할 것 없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보수 진영에서도 상당 부분 뭐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가짜 뉴스가 횡행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문제점이 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발 이런 정치권의 양극단의 현상이 조금이라도 해소되었으면 하는데 사실 낙관적인 전망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정치 뉴스라든지 정치 유튜브들이 더 성행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런 극단적 주장을 하는 사람들 또는 이제 투표를 좀 더 끌어내기 위해서 상대 진영을 폄하하고 훼손하는 듯한 강경한 발언, 혐오 발언들이 더 많이 생길 것으로 보여서 좀 우려되는 부분이 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송인 김원준 씨 하차하면서 어떤 얘기가 있는지 저희 다시 한번 준비를 했거든요. 목소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다시 돌아옵니다. 3년 6개월 후에 다시 돌아옵니다. 저는 편파적입니다. 그런데 편파에 이르는 과정은 공정합니다. 그러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과정이 가짜뉴스로 잔뜩 뒤덮인 미디어들이 자기는 공정하다고 말하죠. 거꾸로 하는 거죠. 자, 여야의 진영 갈등 이것은 올해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과 한동훈 장관이 술자리 의혹에 이어서 노웅래 의원의 체포 동의안 부결을 놓고도 지금 서로 주장을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어제는 한동훈 장관의 괴이하다는 이 발언에 김의겸 의원이 또 맞불을 놨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정치인이 뇌물 받는 거하고 공당이 공개적으로 그걸 뇌물 범죄를 비호하는 거 어느 것도 웃기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먼 옛날 얘기나 먼 나라 얘기면 웃을 수 있겠지만 2023년에 우리나라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도 웃기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그냥 괴이할 뿐이죠. 이렇게 한편의 연극을 보는 듯한 그런 좀 느낌이 듭니다. 민주당 지도부에 대해서 괴이하다, 괴이할 뿐이다 이런 표현을 썼던데 저는 한동훈 장관이야말로 정말 가장 괴이한 장관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 최병우 의원님, 괴이한 장관 한동훈 장관이라고 하는 김의겸 의원의 목소리는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정치라는 거는 완승과 완패가 없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김의겸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전 국민이 다 그 말이 맞다라고 박수를 친다면 김의겸 의원은 벌써 대권 주자가 됐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전 국민이 박수치지 않습니다. 다만 정치라는 거는 누구의 주장을 국민들한테 더 많이 설득시킬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김의겸 의원이 지금 괴이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만약에 우리가 조금 상황을 역발상을 해서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처음부터 임명된 후 지금까지 민주당은 총력해서 어찌 보면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 한동훈 장관을 겨냥을 했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네. 만약에 그런 사태가 없었다면 오늘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뭐 일부 여론조사에서 뭐 대권 주자로 떠오르고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반사이익이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김의겸 의원과 한동훈 장관의 주장에 누구 말이 맞다. 뭐 제가 여기서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기 때문에 그러면 오히려 김의겸 의원은 오늘날의 한동훈 장관을 만든 거의 절반 정도는 김의겸 의원 내지는 민주당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도록 만든 거에 적어도 절반 이상은 저는 민주당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 개인 생각이지만. 네.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한동훈 장관을 제2의 윤석열 대통령으로 만들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 점을 저는 민주당의 양식 있는 분들이 사실은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 하는 데에 대한 두려움 같은 걸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